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나테크 어소시에이트 백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강의 주제는 지금은 건강기능식품도 잘 먹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에서 소개를 너무나 잘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네, 특별히 제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를 받았었는데요. 제가 현직 영양사라고 이제 소개를 받았었는데 제가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 급식하는 사진을 찾고 싶었는데 겨우 요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운 입은 모습이거든요. 제가 '참 사진 찍는 걸 안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느꼈었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7년 반을 영양학을 배웠습니다. 영양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양소가 우리 인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를 먹으면 그 기능을 잘 수행을 하는지, 그러면 그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식품, 주요 급원 식품이 무엇이고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요렇게 딱 요게 딱 기초 영양학이에요. 어 그러니까는 "영양은 식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건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 급식 영양사로서 제가 15 년을 근무하고 있는데요. 많은 업무가 있지만 주 업무가 식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냥 식단이 아니라 영양가 있는 식단인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식단 작성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점심 식사 식단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중에서 불고기가 있다고 치면은 불고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한우 이게 급식에서는 한우를 쓰니까 한우, 그리고 각종 야채들, 그리고 양념, 이것 각각 재료들 저희가 다 가지고 와요. 얼만큼 들어가는지. 그러면은 영양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그 들어가는 식품들이 가진 영양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얼만큼 들어가는지 이제 조사가 돼 있는 것들이 싹 끌어져 와져요. 그러면 그 불고기에 들어가는 영양가가 얼만큼인지 계산이 되고 한 끼 식단에 이제 영양가가 얼만큼인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제가 생각하는 영양은 음식인 거죠. 음식에서 영양소를 얻고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식재료인 거죠. 그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22년 반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게 딱 박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밥이 보약입니다." 이런 주의였어요. 잘 영양가 있는 식사를 차려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딱 박혀 있었어요. 거기다가 운동까지 하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었죠. 쪼끔 번외긴 한데 그때 제가 인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운동센터에 연 회원권을 끊어서 운동을 했었어요. 그 운동을 하면 이제 더 건강해지니까. 그때 인제 우정선 사장님을 선생님과 회원으로 만났었는데 예, 좀 번외 얘기였고요. 다시 돌아가면 예, 그래서 저는 메나테크 제품을 만나기 전에는 그 어떤 제품 하나도 안 먹었더라고요. 심지어 센트룸이 선물 받았었어요. 근데 계속 그냥 어딘가에 있다가 인제 치우게 되는 그랬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제품을 안 먹었다는 것이.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다 보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나는 새끼를 이틀마다 장을 본대요. 그리고 새끼를 꼬박꼬박 밥을 직접을 해서 이제 그 가족들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소개를 해 주셨어요. 문민영 사장님께서 한두 가지씩은 다 먹고 있다고. 그런데 안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것을 제가 이제 STP 하면서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아무리 이게 좋다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을 그 관념이 깨지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밥상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한 끼 영양이 완전한 식단이 밥상이 어떤 것일까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가운데랑 세 번째는 조금 비슷하죠, 구성이.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이게 가운데 거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정식 백반집에서 차려진 밥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시골 엄마 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시골 엄마는 직접 장을 담그시죠. 그 된장으로 찌개를 끓이시고 직접 채소를 길러서 이제 채취해서 나물을 만들고 반찬 볶음을 막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답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아, 네. 예. 그 뭐지 서윤이가 한창 클 때니까 영양가 있는 식단을 밥을 차려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를 차려 드리고 싶으시죠? 예. 근데 답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 왜 그럴까요? 세 번째 식단 너무 좋잖아요. 전통식품으로 그 갓 채취한 재료를 가지고. 근데 왜 그런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신선해 보이시죠? 그 들판에 젖소가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유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일단 백과사전에서는 영양소들이 많아서 완전식품이라고 불린다. 제가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우유는 성장에 필요한 칼슘, 단백질 등이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에게 매우 유익하다라고 일단 백과사전에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린 어때요? 우유는 완전식품이고 칼슘의 최대 공급원이라서 성장기에 좋은 식품이다. 그래서 매일 한 잔 이상 마시는 음료로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보면 이제 이게 요즘 아이들이 안내받는 식품 구성 자전거예요. 저희 때는 식품 구성 탑이었었어요. 탑 모양으로 돼 있어서 제일 하단에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것들이 크게 있었고 그게 이제 공유군이었고. 근데 지금 아이들은 이제 자전거로 해서 안내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유 유제품이 군으로 하나 지정이 되어서 매일 한 잔에서 두 잔을 먹어주라고 안내를 받고 권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인식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유의 역습이라는 책을 제가 꽤 오래전에 읽었었거든요.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하만숙 사장님 책을 많이 읽으시던데 네. 일단 제목에서만 봐도 굉장히 조금 배신감 이런 게 들죠. 역습이라고. 그 부제를 보면 당신이 몰랐던 우유에 관한 거짓말 그리고 선전. 완전식품 우유에 관한 치명적인 진실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처음 읽고 굉장히 충격도 받고 배신감도 들었었는데요. 왜 그랬냐고 보니까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이게 영양 권장량이 있어요. 매일 하루 우유 한 잔, 두 잔이 영양학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유가 산업화되면서 자본으로 되면서 낙농업계가 로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엔 한 잔이었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두 잔으로 올리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영양을 배운 저로서는 굉장히 좀 배신감이 들었었어요. 영양학회 이런 거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충격이었던 것은 우유가 제조되는 과정이었었는데요. 예전에는 우유가 조금 천대시 받았었어요. 못 살 때는 그 우유 키우던 사람들이 송아지가 나오고 출산하고 젖이 나오니까 그걸 받아서 그냥 비위생적이더라도 먹었던 거예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본화되고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돈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우유를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송아지가 나오고 뽑았는데 가임 동안에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우유가 이게 젖소가 가임 후반대 되면 여성 호르몬 등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져요. 그런 물질들이 우유에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많이 뽑아야 되니까 어린 소한테 안 먹이는 거예요. 그럼 분리시켜 버려요. 엄마랑 바로. 그러면 엄마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으시겠죠. 우리 엄마들 다 아시잖아요. 예. 그 물질들이 어디에 나오냐고 우유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많이 뽑기 위해서 또 임신을 시키고 또 가임 동안에도 뽑고 또 출산하면 또 뽑고 또 가임을 시키고 그러니까 임신을 시키고 그러니까는 내 평생을 그렇게 젖을 짜는 거예요. 젖도 손으로 짜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짜거든요. 젖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거기 다 기계를 달고 뽑아내니까 거기서도 이미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환경이 복지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그래서 계속 뽑다 보니까 염증도 생기고 그럼 염증 물질이 결국 또 우유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원심 분리시키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보면 고름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왜 우리 목살에 고름 많아서 한번 예전에 공유된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굉장히 받았었어요. 예, 그랬었고 조금 더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아까 완전 식품이라고 했었는데 우유는 비완전 식품이더라는 거죠. 고지방, 동물성 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포화지방이 심혈관계에 안 좋다는 것은 알고 많은 연구들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고지방이고 이제 우유에서 영양적으로는 칼슘 외에도 락토스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작더라는 거죠.
크지 않고 그리고 이제 문제 시대에는 단백질, 가제인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완전한 식품이 아니더라는 거고 그리고 우유는 거부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락토스가 유당인데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많이 없어요.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하면 70% 이상을 분해를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게 저가 예전에 좀 장이 저는 많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설사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변비 설사가 같이 되더라고요. 그럼 변비가 오면 우유를 벅벅벅 마셨었어요. 우유는 나쁜 게 아니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 생각을 했었고 제가 우유를 먹으니까 설사를 하더라라는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설사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무식한 행동을 했었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유당불내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골다공증을 유발한다고 하는 논문의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왜 조금 웃기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아까 칼슘의 최대 공급원이라고 했잖아요. 뼈에는 칼슘이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 뼈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뼈는 죽고 살고 세포처럼 죽고 살고 해요. 파골세포, 조골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게 평생 동안 한정이 되어 있어서 평생 동안 제가 그것을 잘 나눠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산성화와 관련된 게 뭐냐면 제가 메커니즘을 말씀드리면 우유는 산성식품인지 아실 거예요. 그럼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 혈액이 산성화되면 또 우리는 똑똑해서 중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뼛속에 있는 칼슘을 갖다 써요. 탄산칼슘을 파골세포에 의해서 갖다가 끌어 쓰고 다시 조골세포가 뼈를 만들겠죠. 똑똑하니까. 이 과정을 평생에 나눠 써야 되는데 우유를 많이 먹으면 그게 과속화되는 거예요. 그럼 정작 우리가 골다공증으로 케어돼 그때 뼈가 안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유발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바람 촉진 물질 앞에 카제인 말씀드렸었는데 질을 실험하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있어서 발암한다는 물질인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IGF-1은 성장인자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는 좋은데 이상이 되면 이 호르몬을 우리 몸속에는 암세포가 죽고 살고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그랬을 때 잘 안 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암세포도 이 물질을 먹고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촉진하게 되는 거고 비타민 D가 바람을 억제하게 되는 기전인데 그것도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 촉진을 한다라는 결과들을 많이 이게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유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했어요. EBS 다큐에서 소젖을 먹인다는 것에 대하여라고 방영이 되었었는데요. 이 낙농업자 중에서 한 분은 유전자 조작 반대, 이제 사료 얘기 많이 하셨겠죠. 그러면 이분은 이제 일반 축사에서 사용하는 소들에게는 소화제 그리고 지방 보호제, 왜 우유에 지방이 많으면 우유도 많이 뽑히고 맛도 좋으니까. 그리고 단백질 보호제 이런 첨가물들이 들어가는 거고 동물복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굉장히 열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다큐에서도 이제 연구 결과들을 같이 공유를 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표로 보면 우유 소비량과 전립선 암의 사망률, 아까 바람 촉진물이 있다고 했죠. 이게 보면 우유 소비량이 많은 나라일수록 이제 전립선 암 사망자 수가 많다는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이제 우유 소비량과 대퇴골 경부 골절 발생률 이거는 골다공증 아까 뼈와 관련이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유 소비량이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이런 환자 수가 많더라. 골다공증 예방 이런 거와 무관하고 오히려 더 조장이 되고 더 많다라는 결과들을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당불내증 이게 분포도예요. 파란색이 더 많은 나라거든요. 저희 아시아 쪽에 굉장히 많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 외에도 이런 책들과 다큐멘터리, 우리나라에는 이거 환경영화제에서 또 이걸 또 이렇게 상영을 했더라고요. 다 비슷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식품 제가 배울 때 또 하나의 완전식품이 달걀이었었어요. 달걀도 우유와 같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조금 충격적이어가지고 제가 그거는 얘기는 하지 않고 어떤 달걀을 먹으면 좋을지 유익할지 이런 걸 좀 안내해주고 싶어서 이것만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달걀이 이제 아까 동물복지 인증 제도를 시작했어요. 닭도 마찬가지로 젖소와 마찬가지였었어요. 굉장히 개량도 많이 됐고 많은 알을 낳게끔 1년에 12개 정도 나왔었는데 300개 넘는 종으로 개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부리도 잘라버리고 막 이런 것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꾸 옆에 동료들을 쪼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를 자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얘기하게 됐는데 저만 알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동물 인증 복지 인증 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 달걀에처럼 10자리 숫자가 9자리인가요? 10자리 숫자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산란일 그리고 생산자 고유 넘버 이런 거 문제시 됐을 때 저희가 조회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거고, 중요한 것은 저기 보이는 사육 환경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가 되어 있거든요.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1번은 방사를 시킨 달걀이에요. 저 이제 면적이 나와 있죠. 최소 저 정도 면적의 한 마리가 방사하면서 키운 닭이고, 두 번째 2번이라고 적혔다고 하면은 이제 방사하고 축사하고 개방형 케이지라고 해서, 케이지가 이게 왜 그 닭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키우는 건데 면적이 나와 있어요. 2번까지는 좀 괜찮죠. 그리고 이제 그 복지 문제가 나온 게 이 케이지가 문제였는데, 어쨌든 좁은 곳에서 많이 집어넣고 키우기 위해서 성장 촉진물 먹여가면서 막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왔는데, 케이지의 면적을 늘린 게요. 개선된 게 이거거든요. 3번. 그런데도 좁긴 해요. 여전히. 4번이 제일 안 좋은 거죠. 이거 이제 이 면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A4용지 한 장이에요. 한 장 사이즈거든요. 거기에 닭을 넣고 이제 알을 안락게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사진으로 보면 좀 더 진짜 비참해 보여요. 그런데 저희가 시중에 마트에서 파는 거 지금 집에 가정에 가서 한번 보시면 대부분 다 4번이세요. 예. 그래서 조금 분별해서 드셨으면 해서 제가 안내를 드린 거고요. 1번은 거의 없더라고요, 마트에는. 겨우 있으면 2번. 그리고 이 번호보다는 다른 거 뭐 목초 먹고 자란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드실 때 왜냐하면 또 무정란보다는 유정란을 드시는 게 좋아요. 1번과 유정란. 무정란은 일단 그 암탉, 수탉이 분리된 상태고 월경 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포유류는 임신이 안 되면 자기가 흡수를 하는데 밖으로 안 보내는데, 닭은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그게 알이거든요. 그래서 4번과 유정란을 좀 골라 드시면 특히 아이들에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안내를 좀 드렸었고요. 제가 나쁜 거 이때까지 나쁜 거 얘기 안 했어요. 그죠? 그러면 좀 더 자연식품을 얘기해 볼게요. 많이 보신 자료예요. 과일과 채소가 예전 52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동일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 비타민 무기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진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감이 안 와서 50년 되면 내가 없었을 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볼게요. 75년 하고 여기서 현재는 2008년이에요. 비교했을 때 비타민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면 아까 3번의 식단이 왜 완전하지 못한지, 그 중에서는 최고 좋은 밥상이었지만 영양가적으로 완전한 식단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또 되겠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원인이 아마 이거겠죠. 토양을 분석해 봤어요. 그러니까 자연 대비 땅과 화학 비료 땅을 비교했더니 유기물과 무기물의 이 함량 차이가 이렇게 크더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제 유통이 길어지면 일단 영양가는 채취하면서부터 손실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이 길으니까 계속 손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 전통 발효식품 간 장류들 너무 좋죠. 왜 좋냐면 어쨌든 콩에 들어온 그런 식품들이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발효가 되면서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더 유익한 물질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시간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저희가 사 먹는 된장과 간장은 어떤 거냐면, 간장 같은 경우에는 3분의 간장이에요. 강산을 넣어가지고 분해를 시키는, 화학적으로 이제 발효를 시켜 분해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악취가 나요. 근데 우리 장류 구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첨가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냄새뿐만 아니라 보존제해서 글루탐산 나트륨 등 여러 가지 보존제가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고요. 된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이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집에서 담은 된장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조금 변해요. 근데 사 먹는 거 보면 색깔이 절대 안 변해요.
그거 만들려고 어떻게 하냐면 일단 표백을 해요. 표백제를 써서. 그런 다음에 색깔을 입혀요. 그리고 보존하게끔 또 만드는 거. 또 첨가물 또 들어가고. 예, 그 한 가지 색깔 한 가지만 봐도. 예, 그래서 내가 나쁜 뭐 피자 안 먹고 된장찌개 사 먹었어. 이런 분들이 건강한 식단을 먹다고 자랑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아까 2번의 식단이었죠. 어떤 된장 쓰시겠어요? 우리 식당 뒤편에 보면 말통으로 큰 된장 이런 거 막 쌓아 놓고 있거든요. 요런 된장과 간장을 써요. 우리 시중에 간장은 3분의 간장하고 양조간장 섞은 게 많아요. 100% 3분의 100%는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리고 건어물도 한번 볼게요. 건어물은 쫄깃쫄깃하게 만들려고 조금 덜 마른 상태일 때 가공이 되거든요. 덜 말랐으면 좀 상하기 쉬워서 방부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다시멸치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시가 말릴 때 예, 글루탐산 나트륨이 같이 들어가서 말린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엔 김도 그렇게 안 돼요. 예, 허리죠. 예, 그래서 건어물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재료들 보면 나쁘다고 생각한 것들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잘 챙겨 먹고 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식품들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자연식만으로는 아까 야채처럼 필수 영양소를 다 채워 먹을 수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내가 잘 해왔지만 식품 첨가물 등 유해 물질들을 많이 섭취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되냐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뭐 필수 영양소는 사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더 많이 있는데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필수라고 안 하고 안 만들어져서 외부에서 넣어줘야 되는 것들을 필수 영양소라고 해요. 그럼 제가 배울 때는 요렇게였었어요. 그런데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포도당, 에너지원으로서의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저희가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제 세포의 구조물을 표면에서 구조물을 이루어서 기능을 하게 만드는 글리코 영양소 이게 추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장이 대부분 안 좋아요. 근데 네요. 잠깐. 죄송합니다. 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장에서 시작을 하니까 제가 생각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제가 추가했어요. 이건 제가 추가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추가가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대한자연치료의학회 회장을 역임을 하셨고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책의 저자인 서재글 박사는 우리 몸을 집에 비유를 했죠. 그러면서 글리코 영양소는 바로 이 주춧돌, 기초공사를 이루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5가지가 나열됐었는데 그 영양소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되겠죠. 공급을 해야 되겠죠. 이런 영양소가 글리코 영양소인데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를 보면요. 그러면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몸도 건강할 건데요. 세포의 구조물을 살펴보면 표면에 이렇게 털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당사슬이라고 하고요. 당사슬을 이루는 물질, 연료가 되는 것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이 당사슬은 우리 인체에 세포 한 개당 110만 개가 있어야 건강하고요. 현대인들, 미병의 상태인 현대인들은 3, 4만 개이고 질병을 앓고 있으면 1만 개 이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사슬이 하는 일은 세포 간의 대화를 하고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면역이고요. 그리고 인지를 통해서 영양소를 흡수를 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이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이 사진은 제가 조금 잘 못 본 거라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아까 의사소통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세포 항상성과도 관련된 모든 조절할 수 있을 때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실제 세포가 당사슬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이에요. 부딪히면서. 조금 잘 안 보던 거라서 소개해주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이런 글리코 영양소를 제품으로 상용화해 놓은 것이 바로 메나테크의 메나폴과 엠브로투스 라이프입니다. 조성물 토크로서 이 8가지를 모두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메나테크 제품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한다라고 히포크라테스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제2의 지놈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몸속에서 한 공생을 하고 있는 거죠. 미생물의 유전 정보 전체를 일컫는 말이고 각종 미생물은 생체 대사 조절 및 소화 능력, 그리고 각종 질병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에 따른 유전자 변형 및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과정 등 인체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이 우리 인체 중에서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네, 바로 장입니다. 장에 제일 많이 있고요. 장 내 미생물을 우리한테 유익한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익균, 그리고 중간균, 유해균입니다. 유익균은 당연히 유익하겠죠. 소화 흡수를 향상시키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비타민도 합성시키고 해서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해균은 병원성 대장균이 대표적이고요. 장내의 부패를 촉진하고 그리고 발암물질을 생성하고 악취를 내고 가스를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이 생기고 노화도 빨리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게 사실 중간균이에요. 중간균은 기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상태 딱 보고 어느 게 우세하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죠.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장내 미생물이 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유익균들이 하는 역할들을 많이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중추신경계도 조절을 하고요. 직접 전달 물질과 만들어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도 조절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발효를 하면서 내놓는 대사산물이 있는데 그게 단세지방산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유익해요.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장내 혈관들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면역 시스템을 조정하고 우리 장에 면역세포가 70% 이상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조절이 되고 비타민 합성 그리고 병원균 간염을 예방시켜주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나타낸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장이 건강을 하려면 어쨌든 장 환경이 좋고 장벽이 좋아야 되잖아요. 튼튼해야 되는데 우리 글리코바이옴은 글리코 영양소와 마이크로바이옴을 합성한 단어라고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글리코바이옴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효소는 쭉 줄어들고요. 우리 장점막을 분해하는 효소가 그러니까 미생물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벽이 붕괴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병원균이 침입이 쉽고 독소 같은 것들이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병원체에 대한 1차 방어막이 점막이 붕괴되니까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장에 있어서는 미생물 그리고 장의 장벽이 튼튼하고 그리고 글리코바이옴이 그 두 가지 다 연관이 있다라는 거고요. 요즘에 제가 이거 알아보다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그 아까 말한 중간 대사산물 그리고 최종 대사산물이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지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너무 장기화되니까 뭐 하나 치료를 개발을 하려고 다 혈안이 되어 있을 거든 먼저. 그런데 이제 지금 이쪽으로도 좀 개발을 하려고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자,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당 영양소가 또 핵심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메나테크의 장 건강과 관련한 마이크로바이옴 제품들입니다. 일단 균이죠. 균과 먹이, 프리와 프로바이오틱스 있고요. 그리고 소화 효소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현대인들은. 효소를 지원해주는 두 가지 제품, 그리고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새는 증후군을 개선시켜주는 바이탈 프로 밸런스 이 네 가지 제품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GI 프로 밸런스입니다. 균수는 8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들이 어느 게 부족하고 이런 거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다양한 균주를 넣어주는 것이 좋은데 8종이 들어가 있고 85억 마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 균수도 많지만 보장 균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잘 살아남아 있는 균인 거죠. 유통기한까지도 보장이 되는 균수가 이렇다는 거. 그리고 8종의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 안내가 돼 있고
프로바이오틱스 죄송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도 물론 여기 안내는 안 되어 있지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혈당 프로밸런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아까 제가 탄수화물 에너지 원으로서의 탄수화물 이미 많이 섭취하고 있대서 이제 제가 조금 제외시켜도 되지 않나 했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요. 일단 우리가 위에서는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단당으로 분해를 한 다음 분해해도 흡수가 안 되니까 그럼 다시 올리고당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장에 좋은 올리고당을 만들고 한 그 전환율이 한 3-40%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포도당 이제 그러니까 소장으로 내려보내죠. 그러면은 적게 포도당은 흡수가 되고 대장에 좋은 올리고당이 이제 30에서 40% 정도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혈당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 부원료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테믹 프로밸런스입니다. 이게 효소 제품인데요. 저는 이 효소를 지원받고 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한 6년 차 제품을 먹고 있는데 잘 변화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게 의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은선 사장님이 "너는 호르몬이 안 좋아." 이래서 드디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 그게 맞아."라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게 제가 효소 대사가 잘 안 됐었는데 요 부분을 지원을 받으니까 인제 뭔가 좀 더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확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챌린지 10일에서 체지방 감량을 굉장히 많이 또 했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인제 이게 여기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혈당 프로밸런스에서는 탄수화물 관련된 소화 효소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단백질, 지방과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바이탈 프로 밸런스입니다. 장 환경이 좋으려면 균도 좋아야 되지만 인제 균에 의해서 물론 장벽이 또 관여가 되긴 하지만 장벽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 원료가 비오틴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3대 영양소의 대사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에너지로 이렇게 쓰게 되기도 하죠, 균들이. 그리고 장벽을 강화시켜 주는 부원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벽을 튼튼하게 해 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소개해 드린 제품들을 주문하는 방법을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동 주문과 어치버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자동 주문 250,000원 이상과 500,000 이상 꾸준히 주문을 했을 때 해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보시면 제품들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GI 프로 밸런스도 있고 엠브로터스 예. 그리고 이게 사장님들 진행하시다 보면 고객이 보면 250,000 원을 놓치신 경우 있어요, 한 달. 그럼 그때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 평균 금액이 250,000원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아니면 제가 제품을 받는 3개월, 6개월 차에 딱 평균을 계산해 보고 그게 맞춰서 주문을 더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이어만 가신다면 이 혜택을 모두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250,000 원 하시던 분들도 이제 제품을 좀 먹고 나면은 우리가 제품을 좋아야 또 한 가지 더 먹게 되고 욕심도 내지게 되잖아요. 이런 사은품에도 욕심내지게 되고 그랬을 때 또 이제 500,000 원 안내까지도 해 주면서 그다음 달에는 상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금액이 500,000 원을 넘게 되면 또 인제 500,000 원에 맞는 제품을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에게도 이렇게 3개월 차, 6개월 차, 9개월 차, 12개월 차의 제품들이 그것도 80,000 원 이상만 했을 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전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저희가 어치버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제 어치버는 아시다시피 제가 80,000 이상 자동 주문을 하고 제가 추천한 회원 10명 이상을 80,000 원 이상 자동 주문을 하게 되면 어치버가 됩니다. 그 한 달에 어치버. 그리고 그거를 3개월 연속했을 때 저희가 프로모션을 하기 때문에 요 제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인제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저희가 이번 성과년도부터 반기별로 어치버스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반기면은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우리는 인제 1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 스타트가 되었죠. 11월부터 몇 월이죠? 4월까지 해서 6개월 동안에 5번 이상 이 어치버를 계속 해내면은 어치버스 클럽이 됩니다. 그럼 상품 보세요. 굉장히 좋죠. 저 텀블러 나중에 이제 갖고 있는 사람 좀 자랑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중복이 가능해요. 반기별로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으세요. 도전을 하셔서 예, 텀블러 나도 가지고 고객분에게 선물로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제가 최고의 밥상을 한번 차려 보았습니다.
네, 아까 세 번째 밥상과 유사한 밥상이거든요. 시골 전통 된장 뭐 이런 장류와 자연 식품들로 차려진 밥상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보조해 줄 수 있는 어쨌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굉장히 잘하신 거죠. 왜 새끼 밥 하는 거 난 그분들 얘기 듣고 되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먹는 분들은 그런 인식에서도 먹지만 '내가 잘 못 챙기니까 먹어야지.'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시대는 이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도 같이 먹어줘야 한다라는 시대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고요. 사장님들도 전달하시다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런 제품이 좋아."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런 현실을 한번 직시를 시켜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도 받아보지 못하는 밥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은 매일매일 이런 밥상을 차려 드시고 계시죠.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 건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이제는 1 월부터 개편이 되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재미있게 유튜브 생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